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체력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를 바꾸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남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 작년 5월에 계속되는 강력범죄와 무너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관련해서도 이 사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에 대전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특히나 많은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어디 모르는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8세 애를 흉기로 살해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나라 전체가 이때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또 불과 지난주에 있었는데 또 배우 김세론 양이 자살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아저씨도 3-4번 봤었고 그 친구의 연기에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개인적인 그 비극은 둘째 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슈카월드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자살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전망할 거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0년대 초반 요때 아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자살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 자살을 많이 하고 좀 안정된가 싶더니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정됐다고 해도 이미 OECD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살률은 1등하고 출산율은 꼴찌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보통 이제 김세론 양도 그렇지만 여자의 자살이 많이 좀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뜨잖아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뉴스에 떴다는 거는 그럴 일이 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남자의 자살은 일상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자살을 2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놈들이야 뭐 자살을 하든가 말든가 맨날 어차피 자살하는데 뭐 뉴스에 뜰 게 있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3년의 연령대별 사망률 및 구성비를 보시면요. 자살이 10세부터 40세까지는 1위입니다. 2위하고도 압도적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10만 명당 10대는 7.9명 자살하는데 암 걸린 사람이 2.2명이에요. 2위가. 그리고 20세에서 30세는 22.2명인데 암 걸린 사람이 3.7명이에요. 30에서 40세는 26.4명인데 10.6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를 보면요. 31.6명으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암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60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내려가지만 사실 숫자 자체는 뭐 이때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다만 70대쯤 80대쯤 되면 암으로 죽는 사람이 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뿐인 거죠.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노인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돋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뭐가 됐든 간에 10대에서 40대 사이에 자살이 1위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회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저는 많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내리는 답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이슈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처방이 13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보다 멘탈이 강해서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유독 멘탈이 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정신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기사가 보이는 게 참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울증이 잘못한 게 아닌데 청소 아주머니 우울증이래라는 얘기로 저 사람 살인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이거는 적어지게 될 거거든요. 우울증은 그냥 잘못된 병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잘못된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고 더 나쁜 병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아주 가볍게 치료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에서부터 망가지면 자살을 하는 거고 밖으로 망가지면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벌레구멍이 별거 아니지만 그걸 가만히 냅두면 사과 전체가 썩듯이 우울증도 별거 아닌데 그걸 가만히 냅두니까 그리고 비난하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가혹한 공동체주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국가의
국가의 개인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많이 보편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도 그 전에는 비슷했습니다. 80년대 이전까지는 다 공동체적인 사상이 아주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의 중요성, 내가 이런 성격인 만큼 너도 그런 성격일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당신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원주의가 되는 게 개인주의지,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기주의인 거지. 근데 보통 공동체주의 사회일수록 이기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공동체주의가 아주 강한 국가고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관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 그러니까 고등교육 진학률도 보면 딱 그런 정도에서 설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OECD 국가 대비 상대적 임금 또한 대학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적 임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적은 것들이 계속해서 더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약간의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학을 나오고도 계속해서 쉬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개인의 정신에 대해서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갓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를 넣은 거지만 이 외에도 자식 키우는 거라고 다르겠습니까? 40대쯤 되면 집 사는 얘기라고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이거보단 나아야지, 이거보단 잘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평균을 맞춰놓고 그 평균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는 이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어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웃깁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첫 10대 7급 공무원이 나왔다고 굳이 대학에 4년을 써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이런 게 나오고 나면 또 하나같이 이게 유행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자꾸 모든 사람들이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동체주의의 폐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가가 우리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줄 생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스스로 정신건강을 챙기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표지로 있길래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철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철학의 상징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철학 자체가 밝을 철자거든요. 밝다라는 게 불이 밝다 이 뜻이 아니라 길눈이 밝다, 이런 밝다의 의미가 그 철자입니다. 결국 생각하다라는 것과 정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철학을 검색해봐도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뒤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점은 국가가 우리를 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답을 낸 고민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자, 플라톤, 노자, 저기는 루시드라는 사람이고요. 요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 뭐 국가의 체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철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우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여기 석가모니라는 사람이랑 니체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나한테 맞을지는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철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각 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간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맞을까를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전반적으로 드렸는데, 제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체력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를 바꾸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남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업으로 돈을 잘 벌어야지는 남을 바꿔야 되거든요. 남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영업적으로 한 사람만 더 만나야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적으로 접근을 할 때도 영업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보다는 내가 오늘 이 한 사람은 더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영업 활동을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내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영업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체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요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라는 철학자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원문은 독일어로 말했겠지만 저는 이제 독일어는 모르니까 영어로 쓴 게 To live is to suffer, to survive is to find some meaning in the suffering 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삶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다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살면서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해답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드는 해답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저한테는 요 해답이 아주 큰 힘들을 줬습니다. 힘든 일이 좀 있어도 그래 뭐 삶은 원래 고통이야. 그러면 내가 이 힘든 일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저는 이 니체의 요 문장에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제가 영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제 삶의 태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할 때도 사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래요. 나이대별로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인데 초년에 급제를 해버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에 철을 잃으면 인생이 또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 중년에 접어들었거든요. 중년에 철을 잃으면 뭐 이제서야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애 키우는데 혼자서 솔직히 못합니다. 애 키우고 돈 벌고 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노년무전 아직까지 늙어보지 않아서 제가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업할 때도 사실 이 대부분의 것들이 보험이랑 아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막말로 제가 죽더라도 제 마누라는 애 키우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사망보험금이 진짜 많거든요. 마누라는 일하지 않아도 직시연금으로 월에 400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물론 근데 적어도 이게 큰 불행으로 돈도 없는 것보다는 덜 불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이랑 좀 직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금에 대한 것들까지도요. 그 와중에 이제 초년급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오만해진다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본인의 급제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상이 높은데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 이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바뀌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쩌다 운 좋아서 급제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노력한다고 여기까지 다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웬만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제를 한 이후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제를 하고도 계속 행복하고 평화롭고 싶으면 내 마음이 정말 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새로운 양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께서는 뭐 음주운전했다고 김새로운 욕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그 와중에 이제 뭐 김새로운이 소녀 가장인데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김새로운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 그리고 여동생 하나가 또 있는데 그 모두를 김새로운이 좀 부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죽어야 악플을 끝낼 거냐 이러면서 이제 욕한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김새로운한테 악플을 단 사람들이 김새로운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욕할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 저는 저의 의견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수많은 논란들을 남기고 자살을 한 것도 맞지만 이것 자체의 근본적 원인은 김새로운의 마음이 조금만 단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김새로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친구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봐도 우리 사회는 우리가 평화를 느끼는데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단단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을,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아주 큰 요소 중 하나는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엄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최근 대전에서 교사가 초등생을 묻지마 살인하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 김세론 양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자살은 10에서 40세 사이 연령대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고 40에서 60세 사이 연령대 사망 원인 2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노인 자살률도 아주 높으나 노안으로 인한 질병 사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사회는 정말로 개인의 정신에 대해서 미개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몰이해와 전체주의에 입각한,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입각한 평균 강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는 나아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결국 스스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감정기복에 대한 본인 질타는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싫을 수도 있죠. 진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업하다가 짜증나는 놈 하나 있으면 아이 병신 새끼 하고 말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근데 정신과 진단및 약 처방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민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